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학과 사회의 2023년 여름호 들고왔고요. 이 안에 있는 작품 중에서는 박민정 작가의 전교생의 사랑이라는 작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그 문학과 사회 2023년 여름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이픈이라고 별책으로 그 호의 주제에 맞는 글들이 실려있는 구성인데요. 여름호를 펴내며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 예전에는 깊이를 감춘 표면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태, 표면에 보이는 것 안에 깊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서로 동의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깊이에 대한 믿음 자체가 얄팍한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 조금 하다가 그 잃어버린 깊이, 가장 많은 깊이를 잃은 단어가 무엇일까 하다가 계급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문학과 사회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우리가 읽은 그 세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들 중에서 가장 남용된, 그래서 가장 많은 깊이를 잃어버린 단어는 계급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하이픈 기획의 주제를 다시 계급으로 정하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다양한 담론들을 실었는데요. 문학평론가 박혜진 선생님의 정지돈 문지역 오한기 소설을 통한 신자급자 종류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른바 중산층 소설에 대한 고찰도 있고 그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가 한국 SF 문학에 재현된 계급의 문제 이야기를 하는 꼭지도 있고요. 그리고 창작작품 한번 살펴보면요. 시는 조용미, 김경후, 김소형, 황인찬, 임소라, 이설빈, 정재율, 유선혜, 박선민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요. 소설은 은희경, 박민정, 김혜진, 김지연 작가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문학과 사회 신예문학상 발표도 이 호에 되어 있는데요. 신원경, 양송이 이 두 시인이 공동으로 시 부문에서 당선이 됐고요. 소설 부문은 이번에 당선자가 없었고 평론 부문에 현재 작가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선작 그리고 심사평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박민정 작가의 전교생의 사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호에 실린 소설들이 은희경, 박민정, 김혜진, 김지연 작가 다들 너무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들이었는데 네. 저는 다 고르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문학과 사회 이번을 보시게 되는 분들은 소설 아마 다들 대부분 즐겁게 읽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박민정 작가의 전교생의 사랑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박민정 작가를 소개해드린 적이 많지 않거나 네, 거의 한 번인가.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면에서 읽었던 기억도 잘 없더라고요. 뭔가 네. 한동안 책으로 소설집이나 이렇게 읽었던 것 같긴 한데 문예지에서는 신작을 오랜만에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교생의 사랑이라는 작품은 사실 제목만 보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저는 약간 그 전국민 첫사랑 이런 건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교생의 사랑이라는 영화 이제 작품이고 그리고 그 전교생이라는 게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이제 표음을 해서 리메이크작인 거죠. 국내에서 한국에서 리메이크작을 만들 때 감독의 의도로 전학생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전교생이라는 이제 말로 그대로 이제 약간의 표음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 원래 원작은 전교생이라는 이제 일본 작품이고 그 작품에 출연했던 주인공인 최민지
그러니까 당시 청소년 배우였던 이제 아역 배우라고 소위 말하는 네. 최민지라는 인물이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에요. 이 최민지는 전교생의 사랑의 주인공이었지만 중학생이었던 배우 당시에 그쵸. 뭔가 이 작품에서 상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절정에 이른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 작품의 그러니까 서브 이제 캐릭터였던 이셀이라는 이제 동년배 다른 배우에게 서서히 인기 배우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지금은 배우를 그만둔 채로 자신만의 이제 또 다른 진로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역 배우를 그만둔 다음에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이세리라는 배우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세리도 자신이 배우를 그만둔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뭐 완전 소위 하이틴 스타가 됐지만 어느 순간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서 오히려 최민지라는 배우보다 더 안 좋은 이미지로 추락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배우를 그만두고 연출 일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둘이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둘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른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뭐 자신들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가족들이 서로를 좀 견제하게 만들었던 기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끄집어내게 되면서 이제 민지의 관점으로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데 사실 두 사람은 친구였다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 만났을 때도 그동안 멀리 떨어져 오고 설명하지 않은 세월들이 있지만 각자 아역 배우로서 겪었던 공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 혹은 어떤 상흔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이 전교생의 사랑이 영화가 상영을 다시 하게 되는 자리에 두 사람이 가게 돼요. 그 에피소드로 이제 소설이 이어지는데 그쵸, 네. 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재밌었던 이유는 실제 아역 배우들이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 영화를 뭐 어떤 이유가 됐던 재조명하는 그런 자리인데 두 배우가 와서 그 자리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상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이제 찬물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정작 그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이 진짜로 원하고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에 다가가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줄거리는 결국 요약을 하자면 전교생의 사랑이라는 이제 옛날 영화에 나왔던 당시 이제 아역 배우였던 두 여성 배우가 성인이 되어 만나고 당시에 자신들이 배우로서 출연했던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처음으로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 당시에 우리가 이 영화에 출연했던 정황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대우 그리고 우리가 배우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정립을 해나갈지에 대해 어떤 고민했던 시간 혹은 고민하지 못했던 시간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설적으로도 되게 재미있게 읽기도 했지만 어떤 이 사람들의 감정을 막 여실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이 아역 배우라는 역할,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상상의 영역 에도 잘 없잖아요. 네. 왜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지금 연예인들 화려하게 사는 연예인들을 봤을 때는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막 보여지는 시대니까 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먹고 즐기고 어떤 걸 하는구나를 알지만 아역 배우의 삶은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또 잘 없잖아요. 네, 뭐 네. 특히나 요즘엔 더 보호받고 있는 시대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아역 배우 출신의 지금은 일반인인 사람들이 비연예인, 비배우인 사람들이 어떤 기억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 소설에서 제가 좀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들을 인물들의 입에서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좀 읽으면서 연상이 됐는데요. 네.
그 소녀들은 더 이상 어리지 않다? 네. 그 말도 이거랑 딱 이렇게 네. 붙는 건 아닌데 네.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네,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트위터나 하여튼 그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네. 80년대에 하이틴 스타라고 불렸던 그 네.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방송 인터뷰 같은 것을 한 영상을 짧게 돼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배우들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물어보는 이제 남성 사회자였어요. 그 배우들한테 뭐 이렇게 물어본 게 뭐 신뢰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 가슴이랑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10대 여배우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배우들이 되게 약간 좀 난처해하면서 네, 그걸 네, 네.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네. 정말 야만의 시대였구나. 그 시대가 네, 네. 어떻게 10대 여성에게 미성년이죠. 청소년 배우한테 그런 걸 공중파였겠죠. 아마 그 네. 당시에는 뭐 네. 다른 게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장면도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좀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네. 사실은 많이 뭐 근절되고 네. 개선되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도 네. 예전에 원래 이런 거야라는 이름으로 네. 가려지거나 은폐되거나 네. 혹은 그냥 뭉개졌던 네. 그런 폭력을 이 과연 그냥 잊혀지고 네. 말 수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한 좀 이야기를 저는 이 소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과거의 폭력의 기억을 어른이 된 네. 성인이 된 이제 나이가 든 배우들이 다시 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자기들이 좀 고통을 받았던 네. 상처를 받았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게 조금 되게 의미 있는 네, 비록 이거는 픽션이지만 네. 되게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어떤 행동이라고 막 되게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감정을.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과거에 좀 청소년 배우로서 네. 좀 부당한 대우나 성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폭력을 입었던 사람이 나중에 직접 화자로 나서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작품이 옛날에 있었나? 제가 안 읽어본 작품 중에 있었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선 이게 처음이어서 네. 저한테는 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처럼 네. 느껴졌었고 이들이 겪었을 약간 그런 대우나 네. 그 현장에서의 폭력이 네. 되게 저한테 좀 생생하게 다가와서 읽는 저도 좀 되게 아프다는 느낌을 네. 동시에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두 사람이 공유하는 그 경험이라는 거는 결국 이 원작 영화였던 전교생에서는 대표적인 스틸컷 장면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네. 그 어떤 영화의 백미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았던 장면인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클리셰인데 소녀와 소년의 몸이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영혼이 서로 바뀌는 거죠, 남녀가. 네. 그렇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제 소녀의 몸에 갇힌 소년이 상체를 벗고 이제 속옷만 아래 입고 막 자유롭게 장난스럽게 내달리는 장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한국에 리메이크하는 홍 감독은 그대로 재현을 하고 싶었고 하지만 주인공인 민지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거를 옷을 벗고 뛸 수는 있는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웃을 수는 없다고 말을 해요. 네. 근데 꼭 감독은 웃지 않으면 그 장면은 아예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이제 이모나 엄마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보호자들도 자신의 편을 시원하게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엄마나 이모가 그렇다고 막 그 민지의 편을 엄청나게 이제 옹호해주거나 그렇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상황에서 민지의 친구 역할이었던 세리가 그러면 그 장면을 찍지 말고 차라리 같은 이제 소녀의 몸을 그러니까 사실은 소녀의 몸에 이제 민지의 몸엔 소년이 들어있으니까 이 소년이 이 세리의 역할을 짝사랑하는 이제 설정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민지의 몸에 들어간 걸 악용을 해서
사랑을 하는 장면을 차라리 찍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네. 그래서 하는 말이 민지에게 혼자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같이 망신당하는 게 낫잖아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랑하는 장면을 찍었는지는 소설에 묘사는 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어떤 성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장면이라는 것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영화를 다 찍은 후에도 엄마 아빠들은 시사회에서 그 영화를 보고 자신들 대신 막 찬사를 받고 격려를 받는데, 네. 아역 배우인 두 사람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영화를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커서도 당연히 이제 보지 않는 상황이었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다 아이러니한데, 실제로 세월이 흘렀더니 심지어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으로 두 배우를 대했던 홍 감독이 퀴어적인 마음으로 연출했다라는 거에 대한, 물론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지금 시대가 흘러 그 장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말까지 이제 다시 상영을 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요즘 시대랑 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뭐 단적으로 이게 과거에 이제 주영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진짜 엄청 훨씬 더 야만적인 시기가 분명히 과거에 있었고, 근데 막 가끔 잊을만 하면 여전히 그런 청소년 뭐 아이돌이나 배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불과 몇 년 전에, 그거는 이제 실제 방송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 컨텐츠 영상에서 왜 그 EBS에 출연했던 어떤 청소년 진행자한테 남성 개그맨이 되게 성희롱적인, 성추행적인 장난을 치는 거나 막 그런 게 나와서 네네네. 논란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네. 작품에서도 되게 어린 배우들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약간의 무슨 무도회장에서 첫 키스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전에 동의가 구해지지 않고 뭐 그 당시에 합의가 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주인공 배우가 좀 당황했다라는 막 인터뷰가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전히 뭐 아역 배우들의 상황에 대해 학업이나 그런 인권적으로 보호받는 게 많이 나아지고 있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헷갈리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배우로서의 자신이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모도 노출신에 대해 설득을 할 때 배우는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아역 배우인 나도 헷갈린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 아동이긴 하지만 배우인데 이걸 내가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진짜 배우의 역할일까? 네. 혹은 보는 사람, 연출하는 사람, 그 영화 작품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들을 아동으로 대할지, 배우로 대할지.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름 자체가 아역 배우인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분류를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동일한 무게로 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는 배우잖아 라는 이유로 조금 더 폭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이 소설에서는 저는 되게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 중에 사실 하나는 흐름이 재밌고 막 이런 그 소설적인 흐름도 재밌지만 네. 저한테는 영주 선배라는 캐릭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배우의 이제 영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네. 다른 이제 여성 배우인데 당시에도 이제 성인 배우였던 거죠. 그쵸.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현장에서 이 둘을,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 세리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다른 어른들은 하지 않았던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네.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 소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공통의 혹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흔히 뭐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김연아와 아사담 아웃처럼 사실 둘이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네. 좋고 싶어도 좋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디어나
대중들이 그런 관계를 사실 우리는 그냥 즐거운 현장이면 좋았는데 왜 어른들은 그랬을까? 네. 왜 세리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미운 눈으로 봤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네. 저도 좀 들었고 여기에 나오는 아역 배우가 이제 성인이 돼서 네. 그러니까 성인 배우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성인이 돼서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엄청나게 가혹한 대중의 시선이라든지 네. 뭐 정변이네 역변이네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나무위키에 대한 네, 이야기도 네. 너무 그냥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리얼하다라는 약간 좀 느낌이 들었던 게 이 세리가 되게 괴로워하는 이제 그 나무위키의 항목 중에 하나가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쵸. 사실은 이제 그 전교생의 사랑의 주연은 이제 나인 민주고 네. 조연이 세리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나는 이 작품을 끝으로 더 이상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여튼 네. 인기를 이제 이어가지 못하고 세리는 이제 광고 같은 걸 찍으면서 계속 좀 승승장구를 하는데 세리가 이렇게 뭐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건 네. 뭐뭐 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근데 네. 그 뭐뭐 때문이 뭐냐면 홍 감독과의 연문 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이 소설에 나오는 문장처럼 이렇게 이제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사실을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문장. 정보값이라고는 없고 누더기처럼 이런저런 품살을 기워붙인 조잡한 문장. 네. 뭔가 일가라는 척 폭로하는 척하지만 괄호 안으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문장. 네. 근데 이런 식의 폭로나 이런 식의 거짓 정보나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우리 삶에 그냥 도저에 혼재되어 있는 늘어나져 있는 그런 현실을 이 장면 하나로 네. 되게 좀 실감나게 확 느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저한테는. 네.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한테는 되게 고통스러운 네. 순간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녀들끼리 사랑하는 장면을 네. 찍었는데 이거는 홍 감독이 뭐 그때 뭐 선구자적으로 뭐 퀴어적인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네. 좀 해석이 난무하는 이 빠은 약간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네. 집의 현장에서 이 둘이 세리와 이제 민지가 같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그 배우였는데 우리 그 장면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진행자가 그 고백을 뭉개버리잖아요. 네. 그냥 와주셔서 영광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근데 이것도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뭐 여기선 사실 되게 구체적으로 이 상영하는 정황이 나오죠. 뭐 네. 영상자료원에서 준비한 뭐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네, 네, 네. 제목 이런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있을 법한 이야기고 심지어 홍 감독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제 망해서 죽었다고 해도 되겠죠. 네. 죽은 상황이라 이 두 배우가 거의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를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에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찍고 싶지 않았다라고 처음으로 폭로 혹은 이제 표현하는 외쳐버리는 장면인데 저도 이게 그러니까 소설적으로 되게 나이스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진짜 여기서 사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로 전개가 되면 이 소설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진짜로 어떤 토론이나 아니면 난장판이 되고 뭔가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갈 것 같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저도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어떤 영화와 관련된 자리에서는 이런 진행이 되게 좋은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때 두 사람이 또 거기다 대고 막 끈질기게 하지 않고 다시 이제 영주 선배에 대한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소설이 그 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전교생의 사랑 마지막 이제 스태프롤에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고 네. 나오는데 아까만 해도 배우가 왔어요라고 했더니 막 박수치던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네. 그제서야 이 둘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허탈함일 수도 있지만 자유로워진 것도 있죠. 네. 한번 쏟아붓고 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좀 슬픈데 이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라는, 그러니까 당사자의 생각만큼 기억하고 있지 않아라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 지난 일로 치부해버린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러니까 네. 이 인물들이 어떻게 느꼈을진 모르겠지만 이 정황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본 사람이나 사회자나 누구나 그냥 배우가 왔네, 뭐 신기하네 이렇게 끝나버린 거. 물론 그 후에 어떤 것들이 더 확장되어 갈진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네. 에피소드로 치부해버리는? 네.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라는 저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그런 생각에 그냥 깔깔거리면서 이세리는 지금 되게 마지막에 어떤 그 기자회견 같은 걸 입장 발표를 했을 때 혹은 그 전에 좀 보기 좋지 않게 찍힌 사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떠돌면서, 근데 사실 저희 이런 장면만 읽어도 떠오르는 사진들이 네. 있잖아요. 희화돼서 소비되는 네. 희롱적이고 특히나 여성에게는 그런 사진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정말 그냥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주기적으로 소환해서 들춰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이게 과연 절대적으로 다행인 일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아무도 대신 화내주지 않네?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영주 선배라는 인물이 조금은 오히려 여기선 비현실적으로 온건한 네. 인물이죠. 네. 자기 촬영 날이 아닌데도 나와서 막 홍감독한테 네.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영화판 안에서의 활동가를 자처하는 이제 선배 인물인데 여기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가장 제대로 된 사람인 네. 거죠. 저는 읽으면서 또 네. 하나 그냥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했던 장면이 하나가 네. 그 민지는 이제 영화를 찍고서 네. 더 이상 배우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네. 체육 선생님. 네, 맞아. 체육 선생님 네. 이야기가 좀 길게 나와요. 네. 처음에는 되게 좀 깍듯하고 친절하고 학생들에게 되게 잘 해주던 사람이 몇 네. 개월 만에 되게 흑화해버린 인간에 대해 이해가 좀 길게 나와서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했는데 비중 있는 인물 같았는데. 네, 근데 다시 읽고서 그냥 저만의 해석으로는 저는 그렇게 그냥 네. 이해를 하긴 했어요. 이게 네.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민지라는 이 배우라는 이 나가 네. 생각보다 이제 배우긴 한데 몸을 네. 막 잘 쓰는 그런 배우는 아니었고 네. 체육 시간에도 그래서 뭐 줄넘기도 못하고 네. 뭐 뜀틀도 못하고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체육 교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민지 오늘은 선생님이 반드시 성공시킨다. 민지는 뭐든 할 수 있잖아. 뭐 이러면서 되게 막 달래면서 2%라는 네. 당시 유행했던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도 네. 보면서 그거 막 캔을 사주고 민지한테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네. 다 읽고 나니까 되게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네. 이 체육교사가 했던, 그러니까 민지에게 주었던 관심이나 학생을 대하는 어떤 다정함이 네. 배우인 네. 아이여서 어떤 성적인 그런 접근이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살짝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뉘앙스, 특별 대우라는 뉘앙스는 느끼긴 했는데, 네. 근데 이 교사가 초반에는 학생들 자체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네. 진짜 몇 개월 만에 흑화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흑화한 후에도 나한테 특별 대우를 했다는 말은 없어서, 네. 저는 사실 나중에랑 연결이 됐던 거는 주영님의 느낌도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덜 민감한 네. 걸 수 있는데, 저는 이 체육 선생님이 영주 선배랑 연결이 됐던 게 네. 처음에는 만약에 제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선생이 아니었다면, 교사가 아니었다라는 전제라면은 교사로서 학생에게 진짜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던 초임 교사의 마음에서 그거에 대한 노력을 버리고 흑화한 아주 보통의 어른이 오히려 체벌을 가하고 군대식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더 이상 학생들을,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는 일반적인 어른이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과 대조적으로 네. 사실 제가 영주 선배를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인물이 되려면 불합리한 것과 엄청나게 많이 싸워야 되고 사실 내 일이 아닌데 대신 싸워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저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쵸. 스스로를 다잡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스스로의 얄팍한 정의감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데 이 초임 교사에는 한번 해보려다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된통당한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비중이 있고 네, 사실 네. 이 프로라는 음료의 그것도 물론 시대적인 추억을 그쵸. 작가님이 소환한 소품으로 생각한 걸 수는 있지만 약간 그런 어떤 청소년 시절의 풋풋함과 연결되는 이미지는 맞아요. 네. 뭐 여기서 코카콜라를 사줬다고 나오지 않고 그쵸. 네. 뭔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TV에 많이 나오는 음료를 준다는 어떤 것까지 갖춘. 네. 근데 그러면 주영님 의도로 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 에피소드가 종료됐을 때 그리고 뭔가 민지는 뭐든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역시 나를 과거의 천재아역 배우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서 입을 다물어 버리던 나를 기억했다. 사실 그거는 이 교사의 응원이 민지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가 했던 시도를 금방 포기한 사람에 속한 경우 아닐까라는 식으로 저는 뒤에랑은 그렇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기억들의 어떤 조금 더 끈적함이 있을 수는 있죠. 네. 하여튼 저는 괜히 의심을 막 근데 읽고 나서 묘사가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노골적이진 않은데 노골적이지 않아요. 팔을 잡아 끌었다던가 뭐 그런 식의 말들은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정말 그런 내게 조금도 화내지 않았던 체육 교사를 누가 미친 개로 만들었나. 네. 그냥 그래서 저는 좋은 어린이기를 포기한 대다수의 어른의 표본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문학과 사회 2023년 여름호에 실린 박민정 소설 전교생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과 사회 2023년 여름호에 실린 김혜진 작가 그리고 김재원 작가 신작 소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박민정 소설 전교생의 사랑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옛날에 초로의 영주 선배님이 내게 장문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민지가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한다니 너무 기뻤단다. 오랫동안 그랬다. 로 시작하는 메일이었다. 그렇게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 배역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여태껏 배우 말고는 해본 것이 없고 여전히 배우라는 직업을 사랑한다. 배우의 배라는 글자에는 광대라는 뜻도 있고 익살이라는 뜻도 있단다. 너무나 멋지지 않니? 내가 졸업한 학교 연극과의 마스코트도 광대였단다. 나는 광대가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선택할 겨를도 없이 배우의 삶을 살았고 어른들의 욕심과 때론 광기에 마치 소품처럼 이용되기도 했다는 걸 안단다. 민지야, 요즘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엔딩에 꼭 이런 문장을 붙인다. 아역 배우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심리치료를 병행했다. 라고 말이야. 그 말에 갚할 만큼 지켜나가는지는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심산이다. 나를 믿어다오. 그리고 전교생의 사랑이 어떤 작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해할 필요 없다. 사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너희들이 몰라도 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극장을 나와 세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리는 자신도 영주 선배님께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전교생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 함께 출연할 때 폭행을 당하고 길바닥에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는 장면을 찍을 때 올리고당에 빨간 식용색소를 넣어 만든 피를 혀로 깔짝깔짝 핥을 때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까지 보여주려면 옷을 찢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누군가 짓거릴 때 영주 선배님은 세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걸 왜 찍는지는 네가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단다.